내일 밤 10시 시청률 1%대의 작은 프로그램이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 채널 A 야구 여왕이는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을 확정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첫 방송을 하루 앞둔 지금 벌어지고 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시즌 1 정식 경기들이 약 20시간에 가까운 풀영상으로 묶여 공개됐고, 팬들은 2시간짜리 경기를 다시 보며 선수 한 명의 송구와 한 타석의 변화까지 분석하고 있다. 보통 시청률이 낮으면 조용히 끝나는 것이 방송가의 공식이다. 그러나 야구 여왕은 정반대였다. 전국 유료 방송가구 기준 대부분 1%대에 머물렀고, 2026년 2월 17일 방송부는 0.7%까지 내려갔다. 2월 24일까지 자체 최고 평균 시청률도 1.4%였다. 그런데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즌2가 만들어졌고, 반경 요일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겨졌으며 블랙 퀸즈는 더 강한 팀으로 돌아왔다. 이 기적의 시작은 2025년 11월 25일이었다. 첫 방송에서 육상 김민지 스피드 스케이팅, 김보름 유도, 김성현, 핸드볼 김오나와 박하얀 사격, 박보람 수영 정유인, 리듬 체조 신수지, 소프트볼 아야카 복싱 최현미 조정 이수연 축구, 주수진, 아이스하키 신소정, 배드민턴 장수영 테니스 송아까지 모두 15명의 스포츠 출신 선수가 등장했다. 박세리 단장이 팀의 방향을 잡고 추신수 감독과 윤성민 이대형 코치가 야구의 기본부터 다시 가르쳤다. 이들이 만든 블랙 퀸즈는 이미 존재하던 49개 여자 야구팀에 이어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팀으로 등록됐다. 대한민국 여자 야구 선수가 1100명을 넘는 상황에서 방송을 위해 잠시 모인 출연진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치르는 하나의 팀이 탄생한 것이다. 첫 회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2.2%였다. 숫자만 보면 폭발적인 흥행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반응은 달랐다. 1회 풀버전은 공개 뒤 며칠 만에 조회수 110만 회를 넘어섰고, 티빙과 웨이브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일간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두 번째 방송의 시청률은 1.3%였지만 온라인에서는 긴 경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시청자가 늘었다. 한 장면만 소비하는 예능이 아니라 투수의 구속 변화와 타자의 타이밍 수비 위치, 이동을 따라가는 야구 콘텐츠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는 실패의 숫자가 아니라 충성도의 숫자가 됐다. 본방송을 본 사람이 다시 풀영상을 보고 짧은 영상을 찾아보고 선수별 장면을 공유하면서 방송 밖에서 프로그램의 수명을 늘렸다. 약 20시간 분량의 경기 풀영상 공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시간 안팎의 방송은 예능적 장면과 승부의 핵심을 압축할 수밖에 없다. 반면 풀영상에서는 한 이닝이 무너지는 과정, 포수가 투수에게 보내는 신호 실책 뒤 선수들의 표정 더그아웃에서 오가는 지시가 그대로 남는다. 팬들은 장수영의 투구가 경기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송가가 타격 중심에서 투수 후보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김오나가 주장과 투수 타자의 역할을 어떻게 동시에 감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작진에게도 이 영상은 단순한 다시 보기가 아니다. 시즌2 첫 방송 전에 시즌1의 서사를 다시 점화하고 새 시청자에게 팀의 성장 과정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다. 그리고 2026년 6월 10일 공개된 두 번째 티저는 시즌2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줬다. 테니스 출신 송아는 비시즌 동안 투수 훈련에 집중했고,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삼진을 잡는 장면을 보여줬다. 캐스터 이광용은 공이 정말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소프트볼 출신 아야카 역시 투수 훈련을 이어간 뒤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다. 시즌 1에서 야구 경험을 가진 올라운더로 평가받았던 아야카가
시즌2에서는 마운드 경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한 명의 에이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선수가 선발과 구원을 나눠 맡을 수 있다면 블랙 퀸즈의 경기 운영은 완전히 달라진다. 수비 변화도 구체적이다. 유도 출신 3루수 김성현은 강한 타구를 잡아 1루까지 빠른 송구를 연결했다. 핸드볼 출신 박하연은 시즌 1의 1, 루수 자리에서 우익수로 이동했고 외야에서 몸을 던지는 다이빙 캐치를 선보였다. 조정 출신 이수연은 시즌 2 목표를 타격왕으로 정한 뒤 3타점, 3루타를 만들어냈다. 주장 김원아는 전 경기 승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티저에는 블랙 퀸즈 선수의 홈런 장면까지 포함됐다. 단순히 다시 모였다는 소식이 아니라 포지션 변경과 투수 자원 확대 장타력 향상이라는 세 가지 변화를 짧은 영상 안에 압축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즌2 라인업 논란이 시작된다. 시즌1의 15명이 모두 같은 위치를 보장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즌2 선수 모집은 야구 경력과 관계없이 운동선수 출신에게 문을 열었고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전 포지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식 채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원자는 모집 하루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제작진이 단순히 빈자리 몇 개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선수들과 경쟁할 새로운 전력을 대규모로 검토했다는 뜻이다. 팬들의 질문도 날카롭다. 시즌 1의 성장서사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시연 실제 승리를 위해 더 뛰어난 신인을 넣어야 하는가? 인기와 실력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 기존 멤버가 포지션을 바꾸는 것과 새 멤버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 중 어느 선택이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가? 특히 투수와 포수는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야구에서 한 경기의 흐름은 마운드와 홈플레이트에서 결정된다. 시즌 1은 장수영, 김원아, 아야카 등 여러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긴 시즌을 버티려면 안정적인 선발과 구원 투수가 더 필요하다. 시즌 2 티저가 송가와 아야카의 삼진 장면을 앞세운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박하얀의 외야 이동 역시 수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1루 경쟁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이수연이 3타점 3루타를 기록했다는 장면은 타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자리는 익숙하지 않은 시즌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추신수 감독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시즌 1의 목표가 야구를 처음 배우는 스포츠 레전드들의 성장에 가까웠다면 시즌 2는 결과를 요구받는다. 김원아는 전 경기 승리를 선언했고 선수들은 비시즌에도 각자 훈련을 이어갔다. 시즌 1에서 블랙 퀸즈는 약 4개월 동안 훈련하며 첫 7차례 정식 경기에서 4승 3패를 기록했다. 처음 배트를 잡은 선수들이 절반이 넘었던 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빠른 성장이다. 그러나 시즌 2에서는 같은 실책도 더 엄격하게 평가받고 같은 패배도 더 큰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시청자는 이제 가능성만 보지 않는다. 왜 이 선수가 선발인지, 왜 이 투수가 계속 마운드에 남아있는지, 왜 특정 선수가 명단에서 빠졌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방송 일정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시즌 1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됐지만 시즌 2는 7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편성된다.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둔 7월 2일에는 추신수 감독, 이대영 코치, 윤성민 코치와 함께 시즌 1을 돌아보는 미리보기 방송도 공개됐다. 제작진은 첫 경기만 던져놓지 않았다. 시즌 1의 명장면과 실패 성장 과정을 먼저 복습시킨 뒤 시즌 2로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여기에 공식 채널의 장시간 풀영상까지 더해지면서 시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깊이만큼 블랙 퀸즈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시즌 2가 여름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시즌 1은 2025년 11월 말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프로야구 비시즌에 방송되며 야구가 없는 화요일 밤의 빈자리를 공략했다. 반면 시즌 2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한창인 7월에 출발한다. 시청자는 실제 프로야구 경기와 스포츠 예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제작진이 목요일 밤 10시를 택한 것은 단순한 편성 변경이 아니라 정면 승부에 가깝다. 경기 자체가 재미없다면 팬덤만으로 버티기 어렵고, 반대로 실제 야구 못지않은 긴장감을 보여준다면 여자 야구와 블랙 퀸즈가 더 넓은 시청층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시즌 2의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예능만이 아니다. 시즌 1의 기억도 넘어야 한다. 첫 승리의 감동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포함된 강팀과 맞붙었던 긴장감. 실책 뒤 다시 일어선 선수들의 모습은 이미 팬들에게 강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새 시즌이 같은 감동을 반복하기만 하면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작진은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선수들은 목표의 수준을 올렸다. 송가는 타자에서 선발 투수 후보로 확장됐고, 아야카는 올라운더에서 마운드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하야는 내야에서 외야로 움직였고, 이수연은 단순한 장타 후보가 아니라 타격왕을 말하기 시작했다. 역할의 변화가 실제 성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시즌 2의 첫 번째 검증 포인트다. 라인업 논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경쟁이 있다는 것은 팀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시즌 1 멤버에게 자리를 보장하면 성장 서사는 지킬 수 있지만 전력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신인을 대거 넣으면 팀은 강해질 수 있지만 팬들이 사랑한 관계와 서사가 흔들릴 수 있다. 제작진이 풀어야 할 문제는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선수의 성장과 새 선수의 실력을 같은 경기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누가 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훈련해서 준비됐고, 누가 경기에서 팀에 필요한 플레이를 했는지가 선발 기준으로 보일 때 논란은 경쟁의 재미로 바뀐다. 또한 20시간에 가까운 풀영상은 제작진에게도 피할 수 없는 기록이 된다. 편집 방송에서는 한 선수의 좋은 장면만 강조할 수 있지만 풀영상에는 모든 타석과 모든 수비가 남는다. 팬들은 시즌 1의 실제 경기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즌 2에서 갑자기 과장된 설명이 나오면 곧바로 비교할 수 있다. 송가의 제구가 정말 안정됐는지, 아야카의 변화구가 타자를 속일 수 있는지, 김성현의 송구가 경기 후반에도 유지되는지, 박하얀이 우익수에서 타구 판단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모두 화면으로 확인된다. 이 투명성이 야구 여왕의 가장 큰 위험이자 가장 강한 무기다. 결국 야구 여왕 1을 만든 것은 거대한 시청률이 아니었다. 0.7%까지 떨어진 날에도 방송을 떠나지 않았던 시청자. 2시간 가까운 풀버전을 끝까지 본 사람 선수의 작은 성장을 기억한 팬덤 까망이가 시즌 2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팬덤의 힘으로 돌아온 시즌은 팬덤의 기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100명이 넘는 지원자 속에서 어떤 선수가 선택됐는지, 기존 멤버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투수진과 수비가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 블랙퀸즈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 약 20시간의 시즌 1 풀영상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줬다.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결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까지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즌 2에 한 번의 삼진, 한 번의 다이빙 캐치, 한 번의 라인업 선택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1%의 시청자가 만든 기적이 더 큰 흥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치열해진 라인업 경쟁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는 첫 방송부터 드러난다. 이제 질문은 시즌 2가 방송되느냐가 아니다. 블랙퀸즈가 팬들이 기다린 만큼 정말 강해졌느냐이다.